6월 23일 TVN의 새로운 월화 드라마로 추영우 배우와 조희연 배우가 주연으로 등장하는 드라마 견우와 선녀입니다. 이 드라마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이 드라마는 죽을 운명인 한 소년과 이를 막으려고 하는 무당소녀의 이야기입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원작 스토리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본 영상은 스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인공인 박성아는 18세의 고등학생으로 낮에는 학교에서 잠만 자는 학생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잠만 자는 그녀에겐 친한 친구가 2명이 있었습니다. 남자 사람 친구인 표지호와 그녀의 단짝 친구인 박아영이 잠만 자는 성아를 챙겨주고는 했습니다. 사실 남자 사람 친구인 표지호는 박성아를 짝사랑하는 인물이었지만 성아에겐 비밀이었습니다. 또한 성아가 학교에서 잠만 자던 것에는 그럴 만한 사연이 있었는데요. 학교 일과가 끝난 후 그녀는 동네에서 나름 유명한 무당인 천지선녀로서 밤에 일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밤에 무당으로 일을 하던 어느 날 그녀의 운명을 바꾸는 손님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 남자의 이름은 견우였습니다. 사실 견우는 어릴 적부터 유난히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상하게 견우의 주변에 사람들이 다치던 일이 많았던 것이었죠. 이제는 마음 놓고 외출도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전국에 용하다는 점집을 다 찾아가 보았다는 견우의 엄마는 유명한 무당인 천지선녀인 성아를 찾아왔던 것이었습니다. 견우의 엄마는 성아에게 견우의 부적을 써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성아는 견우를 보고는 2가지에서 놀라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당인 성아에게 견우의 죽음이 가까워져 있다는 것이 느껴져서였고, 2번째는 견우가 자신의 이상형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성아의 눈에는 죽음이 가까워진 사람들은 거꾸로 들어오게 되는데 바로 견우가 그런 모습으로 등장을 했던 것이었죠. 하지만 견우는 무당은 사기꾼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기에 견우의 어머니가 부적을 써달라고 성아에게 부탁하는 순간 사기꾼이라고 성아를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적이니 미신이니 그런 것은 믿지 않는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해서 견우는 일어나서 자신의 엄마를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상당히 불편했던 첫 만남이었지만 다음날에도 성아는 너무나 잘생겼던 견우의 얼굴이 떠올라서 얼굴이 빨개지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아침 조회 시간이 되자 다시 한번 성아는 놀라게 됩니다. 바로 어제 만났던 자신의 이상형이었던 견우가 자신이 다니던 학교에 전학을 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성아는 곧 죽을 운명이었던 견우가 마침 딱 자신의 동네로 온 것이 운명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견우를 구할 운명이라는 생각이었죠. 견우는 확실히 잘생긴 외모로 벌써부터 학교 내에 여학생들이 많이 들이대고 있었지만 여자아이들 뿐만 아니라 견우와 친해지고 싶어 했던 남학생들에게도 철벽을 치고는 꺼지라고 말을 했던 견우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지만 성아 역시도 철벽을 치고 모든 사람들을 차단해버리는 견우에게 단 한마디도 말을 못 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마치고 집에 가던 성아는 신호등 앞에 서 있는 견우를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성아는 견우를 노리는 지방령이 트럭이 지나가는 순간 견우의 발을 잡으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곧바로 몸을 날려 견우를 구하려고 견우를 뒤에서 끌어안게 되는 성아였고, 지방령은 도망을 가게 되면서 견우는 목숨을 구하게 되었지만 당연히 견우의 눈에는 성아는 미친 여자로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는 냉소적인 표정으로 성아를 쳐다보던 견우는 가지가지 한다면서 화를 내고는 성아를 뒤로하고 자신의 집으로 향하는 견우였습니다. 그날 밤 성아는 견우가 자신을 들이대는 여자로 볼 거라며 망했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견우의 팔자가 생각보다 너무 드세고 강한 것 같아서 더욱 걱정을 하게 됩니다. 결국 성아는 견우를 위해 부적을 쓰고는 학교에 가지고 가게 됩니다. 다음날 아침 견우가 학교에 왔는데 어제 견우가 하굣길에 오토바이 사고를 당해서 팔에 기부스를 하고 등교를 하게 됩니다. 지방령이 분명히 사라진 걸 확인을 했던 성아는 의아했지만 팔이 불편한 견우를 도와줄 당번을 성아가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견우는 불편할 정도로 성화를 무시했습니다. 성화 역시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견우가 움직이는 곳곳에 작기란 작기들이 그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 넓은 운동장에서 공이란 공은 죄다 견우를 향해 날아오고 멀쩡하던 창고문은 견우가 들어가자마자 고장이 나지를 않나, 창가의 화분이 견우를 향해서 떨어지지를 않나, 견우와 함께했던 모든 순간은 성화에겐 생존 서바이벌을 한 기분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성화와 함께했던 하루가 지나갔던 견우는 어쨌든 무사히 집에 돌아갔습니다. 집에 돌아온 견우를 보는 견우의 어머니는 아들 견우가 간만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견우 스스로도 간만에 아무 일 없이 지나갔던 하루가 새삼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견우의 가방 뒷주머니에 성화가 자신이 만든 부적을 넣어놨기에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견우는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간과하고 있었던 게 있었으니 견우의 가방 안에 부적이 있었기에 견우가 가방과 떨어지게 되는 순간 부적의 효능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었고, 그래서 선생님이 도와주려고 했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견우와 붙어 있으려고 하는 성화였습니다. 하루 종일 옆에 있어도 견우는 한마디도 말을 걸지는 않았습니다. 팔이 불편했던 견우는 처음으로 성화에게 부탁을 하게 되는데, 팔을 못 움직여서 책을 꺼낼 수가 없다며 도서관에 같이 가달라고 성화에게 부탁을 하게 됩니다. 도서관에 같이 있던 견우는 성화에게 이상하게 너랑 있으면 너무 평온하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던 견우였습니다. 자신은 운이 너무 없다고 이야기를 꺼냈던 견우는 말을 하다가 말고 앞으로 잘 부탁한다며 성화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을 나가는 견우와 성화는 도서관에 있던 선생님에게 인사를 하고 돌아서게 되는데, 순간 성화의 등짝이 오싹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선생님은 아까 분명 퇴근한다고 하셨기 때문이었죠. 얼마 전 친구들 사이에서 유명한 도서관 귀신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벌써 한두 명이 목격한 귀신이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선생님이 그 귀신이라는 것을 눈치챈 성화는 오히려 귀신에게 협박을 했습니다. 견우 건드리면 한 번 더 죽여버린다고 말이죠. 마음이 한결 누그러진 견우는 성화와 집에 가는 길에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견우는 이미 전학을 5번이나 했던 것이었고, 친구들과 친해져 봤자 또 전학 가면 허무할 테니 그냥 혼자 다니려고 했다고 말이죠. 어린 시절부터 견우는 친구들이 견우와 같이 있으면 재수가 없다면서 수군대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그런 견우에게도 전학 오기 전에 친했던 친구가 있었던 것이었죠. 그 친구는 어릴 때부터 함께 견우와 있었지만 자신은 멀쩡하다면서 견우에게 힘을 주던 친구였지만, 그 친구 역시 교통사고가 났던 것이었습니다. 그 일로 더욱더 친구를 사귀는 것을 무서워했던 견우였던 것이었죠. 그리고 며칠 뒤에 학교에서 수학여행 일정이 잡혔습니다. 제주도로 가는 수학여행이었는데, 견우는 단 한 번도 수학여행을 가본 적이 없었고, 성화는 견우에게 수학여행을 가자고 설득을 했습니다. 견우의 엄마는 제주도로 가는 비행기가 추락이라도 하면 어떻게 하느냐 걱정을 했지만, 견우는 왠지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 같다면서 수학여행을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수학여행을 가게 된 날, 성화는 자신의 가방 한가득을 견우를 위한 부적을 만들어서 채우게 되었습니다. 2박 3일의 수학여행의 시간 동안 아무 일이 없기를 바랬던 것이었죠. 그렇게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시작된 수학여행에선 견우는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처럼 온갖 작기란 작기들은 싹 다 끌어모으며 다니게 됩니다. 성화가 옆에서 계속해서 귀신을 보내고 있던 상황이었죠. 도서관에 사서 선생님도 수학여행에서 마주치게 되었는데, 성화가 잠시 한눈을 판 사이에 도서관의 선생님이 견우와 함께 숲속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이 이상하다고 느낀 견우는 이 길이 맞냐고 물어보게 되었고, 도서관의 선생님은 갑자기 싸늘한 표정으로 네가 원래 가야 할 길이 맞다고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정신을 차린 견우는 절벽 위에 한 걸음만 더 걸어가면 떨어지게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미 도서관의 선생님은 사라진 상황이었고 성화는 온몸으로 견우를 붙잡아서 견우는 결국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뒤따라온 선생님과 친구들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는 견우의 소름을 돋게 만들었습니다. 도서관의 선생님은 이번 수학여행에 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수학여행은 아무 일 없이 무사히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수학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성화에겐 밀린 손님들이 엄청나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국 성화는 며칠 동안 밀린 손님들 덕분에 과로를 하게 됩니다. 성화는 학교가 끝나면 밀린 손님들 덕분에 금세 사라지게 되었고 표지호는 우연히 견우가 성화가 준 부적을 찢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견우에게도 이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견우가 어릴 적부터 견우의 어머니는 견우를 위해 고가의 부적을 했었고 그로 인해 견우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다투는 날이 많았던 것이었습니다. 견우 아버지는 망할 사기꾼들에게 속아서 집 보증까지 날려먹고 아들은 항상 똑같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죠. 견우는 그동안 자신으로 인해 가정의 불화와 자신에게 사기를 쳤던 무당들을 잊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실 성화는 불필요한 부적은 써주지 않는 무당이었습니다. 오히려 부적을 요구하는 손님들에게 부적이 필요하지 않다면 하지 말라고 조언을 해주던 착한 무당이었습니다. 그만큼 견우에겐 부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이야기이기도 했습니다. 견우가 성화의 부적을 찢은 다음날 곧바로 견우는 사고가 나고 말았습니다. 견우는 가벼운 교통사고가 났지만 깨어나지 못하는 상황이었죠. 성화는 곧바로 견우가 입원한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원기가 견우를 감싸고 있는 모습을 성화는 보게 되었습니다. 곧바로 견우의 어머니가 자리를 잠시 비운 사이 병실에서 성화는 급하게 구슬을 하게 됩니다. 성화는 구슬하다가 원기의 강한 힘 덕분에 오히려 성화가 쓰러지게 되었고 병실에 같이 갔던 표지우는 성화를 얻고 집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성화가 상대하기엔 견우에게 있는 원기가 상대하기 버거운 것임을 알게 된 성화였습니다. 성화에겐 신어머니가 있었는데 어떻게 알고 있는 것인지 신어머니가 성화를 찾아오게 됩니다. 성화의 신어머니는 아주 강력한 능력을 지닌 무당이었지만 성화가 이야기한 견우의 이야기를 듣고는 죽게 내버려 두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성화의 신어머니는 더 이상 운명을 거스르지 말라고 성화에게 충고를 하게 되면서 성화는 그럴 만한 그릇이 아니라고 덧붙여 충고를 하였죠. 하지만 성화가 그만둘 리가 없었습니다. 신어머니의 충고를 무시하고 자신은 그만두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나가버리는 성화였습니다. 하지만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성화의 신어머니는 표지호의 안내를 받아 견우의 병실로 향하게 됩니다. 성화의 신어머니가 등장하고 곧바로 견우에게 있던 악령은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어머니는 성화에게 보약을 잔뜩 싸서 보내고는 사라졌죠. 다음날 견우는 학교에 등교를 했습니다. 하지만 견우에게 써준 성화의 부적으로 견우를 피해갔던 애군들은 오히려 성화에게 쌓여가면서 애군들을 오래 맞다 보니 성화도 슬슬 한계가 오고 있었습니다. 성화는 학교에서 자신이 쓰러지는 일이 많이 생기고 있었고 표지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쓰러지는 일이 생기면 자신을 법당으로 연락해서 데려다 달라고 말이죠. 어느 날 성화는 또 수업 중에 쓰러졌고 표지호는 성화를 법당에 업어서 데리고 갔습니다. 견우는 표지호를 뒤따라 가보았고 성화가 자신에게 부적을 써주었던 무당이었던 것과 그동안 자신에게 부적을 써주면서 애군 때문에 쓰러지게 되었다는 이야기까지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견우는 성화를 학교에서 마주쳐도 아는 척조차 하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성화가 학교를 마친 뒤 천녀 신녀로 법당에서 일하던 어느 날 손님으로 견우가 찾아왔습니다. 견우는 확인해보고 싶어서 왔다고 이야기를 하고는 곧바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성화는 눈물이 계속 흘렀죠. 다음날 견우와 성화는 잠을 못 이루는 밤이었습니다. 견우는 무슨 심정이었을까요? 표지호는
견우가 법당에 찾아왔던 그날 성화와 견우가 만나는 것과 성화가 우는 것을 보았습니다. 표지호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성화가 견우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 싫었던 표지호는 견우에게 전화를 하고는 당장 집 앞이니 나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표지호는 견우에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너 같은 놈 때문에 우리 성화가 상처를 많이 받았다고 말이죠. 견우는 네가 원하는 대로 꺼져 줄 테니 꺼지라고 표지호에게 차갑게 말했습니다. 다음날 견우가 전학을 간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표지호는 성화에게 고백을 했습니다. 성화를 지금까지 좋아했고 지금도 좋아한다고 말이죠. 성화는 모든 게 꿈인 것만 같았습니다. 성화가 난감해하며 학교 생활을 하는 것을 지켜보던 표지호는 저번에 했던 고백 취소한다고 이야기를 해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하던 표지호였죠. 사실 불편해하는 성화가 싫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표지호의 마음은 여전히 변함이 없었습니다. 다음날 견우는 전학을 가게 되었는데 그날 밤 성화는 꿈을 꾸게 됩니다. 잠에서 깬 성화는 오늘 견우가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꿈속에서 버스에 탄 견우가 죽는 꿈을 꾸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성화는 견우의 집을 찾아가게 됩니다. 견우의 엄마는 견우가 버스를 타러 갔다고 이야기를 했고 견우를 찾아서 성화는 달려가게 됩니다. 견우를 찾아갔던 성화는 버스에 견우가 벌써 탄 줄 알고 주저앉아서 울게 되었는데 견우는 화장실에 갔다가 성화를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견우를 보고 다행이라고 생각한 성화는 견우를 안아버리고 이야기를 했죠. 다행이라고 말이죠. 그 순간 견우는 성화를 밀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제발 자신에게 오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견우였죠. 그 모습을 보는 성화는 견우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그 버스 탔으면 죽었다고 말이죠. 그리고 그냥 죽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속상해서 뒤돌아서는 성화에게 처음으로 견우는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평생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만 끼치고 살아왔던 자신에게 성화를 만난 뒤 이상하리만큼 평온해져서 처음으로 죄책감 없이 평범하게 누군가의 곁에 있을 수 있겠다고 기뻐했는데 그게 다 성화의 희생인 걸 알게 된 뒤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자신이 성화 옆에 있을 수 있겠냐며 말이죠. 그래서 전학을 가려 했던 것이란 것을 알게 된 성화는 견우에게 물어봅니다. 자신이 무당이어서 실망해서 피한 것이 아니었냐고 확인을 하는 성화였죠. 견우는 사실 처음엔 놀랬고 당연히 그런 거 안 좋게 생각하기도 했었고 그런데 그런 것보단 성화가 나 때문에 힘들어하는 게 싫었다고 말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성화는 직진녀 본능이 되살아납니다. 사실 견우를 좋아했다고 고백한 성화였죠. 견우를 좋아해서 그래서 자기 멋대로 견우를 지켜준 거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견우를 끝까지 살려주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었죠. 그렇게 다시 견우의 집으로 돌아간 견우와 성화였습니다. 당연히 견우 어머니는 성화가 선녀님이었다는 사실에 놀라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웹툰 24화까지의 이야기였습니다. 본 웹툰은 총 156화까지 있습니다. 앞으로 견우와 성화에게 많은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결국 끝까지 죽을 운명과 싸웠던 견우는 살아남게 되고 군대를 가게 되면서 최종회는 끝이 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엄청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요. 원작과는 다르게 수자연 배우가 또 다른 무당으로 나오게 된다고 합니다. 원작과 어떻게 다를지도 너무 궁금한 상황인데요. 드라마로 12부작까지 나온다고 하는데 제가 소개한 이야기는 한 4회 정도의 분량일 것 같습니다. 과연 드라마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풀어갈까요? 정말 기대가 되는 드라마인데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